한국은행이 긴급 경고를 날렸어. 빚이 자산보다 많은 고위험 가구가 올해 3월 기준 45만 9천 가구를 돌파했거든. 1년 만에 18.9%나 폭증한 거야. 이 가구들이 안고 있는 빚 규모가 무려 96조 1천억 원이야. 단순히 숫자가 큰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빚이 한꺼번에 터지면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규모거든. 특히 충격적인 건 2030 청년층이야. 고위험 가구 중 청년 비중이 5년 만에 22.6%에서 34.9%로 치솟았어. 집값 올라갈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 지금 직격탄 맞고 있는 거지. 이게 단순히 재테크 실패 이야기가 아니야. 한 세대가 통째로 빚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거거든. 이런 위기 신호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오늘은 고위험 가구가 왜 이렇게 폭증했는지, 2030 영끌족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뭔지 싹 다 분석해 줄 거야. 뉴스에서 숫자만 던져주는 거랑은 달리 오늘은 원인부터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 짚어줄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당장 내 통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자. 자, 1교시 시작할게. 고위험 가구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숫자들이 좀 나오는데 겁먹지 마. 내가 쉽게 풀어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 먼저 고위험 가구가 뭔지 정확히 알고 가자. DSR이 40%를 넘고 DTA가 100%를 넘는 가구를 말하는 거야.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야.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벌면 그중 120만 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뜻이지. 생각해봐. 300만 원 받아서 120만 원이 빚으로 나가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180만 원밖에 안 돼. 거기서 월세, 식비, 교통비 다 내면 남는 게 없는 거야. DTA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야. 이게 100%를 넘으면 집을 팔고 주식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태인 거거든. 작년 3월에 38만 6천 가구였던 게 올해 3월에 45만 9천 가구로 뛰었어. 1년 만에 거의 7만 3천 가구가 추가된 거야. 1만 3천 가구가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잡히지? 웬만한 중소도시 가구 수랑 맞먹는 규모야. 그게 단 1년 만에 늘어난 거거든. 더 무서운 건 금액이야. 이 가구들이 지고 있는 빚이 72조에서 96조로 33%나 폭증했거든. 전체 금융부채의 6.3%를 차지하는 규모야.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지. 9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비유해 줄게. 우리나라 1년 교육 예산이 대략 100조 원 정도야. 고위험 가구 빚이 그 규모에 맞먹는 거거든. 왜 이렇게 됐을까? 가장 큰 원인은 지방 부동산 폭락이야. 2024년 3월 이후로 지방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집값은 빠지는데 대출은 그대로니까 DTA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수도권은 어느 정도 버텼어. 근데 지방은 달라. 지방 소도시에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지금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눈뜨고 보고 있는 거지. 금리가 내려갔는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냐고? 금리는 내렸지만 빚 자체가 더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야. 이자가 좀 줄었어도 원금 자체가 커져버리면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은 오히려 늘어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래. 음식 가격이 좀 싸졌는데 먹어야 할 양이 2배로 늘어난 거랑 똑같아. 결국 전체 식비는 더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심각한 집단이 있어. 바로 2030 청년층이야. 이 친구들이 왜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는 2교시에서 제대로 뜯어볼게. 중년층이나 노년층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거든. 그게 뭔지 5교시에서 바로 알려줄게. 자, 2교시 들어간다. 2030 영끌족이 왜 이렇게 위험해졌는지 핵심을 뜯어보자. 이 세대 이야기라고 남의 일처럼 보지 마. 가족 중에, 친구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야. 5년 전인 2020년에는 고위험 가구 중 2030 비중이 22.6%였어. 그런데 지금은 34.9%야. 고위험 가구, 세 집 중 한 집이 청년 가구라는 뜻이거든.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수치야.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야. 한 세대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거든. 왜 이렇게 됐을까?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부동산 광풍이 불었잖아.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니까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가 퍼진 거야. 그 공포가 얼마나 강했냐면 부모님한테 빌리고 퇴직금 당겨 쓰고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계약금 맞춘 사람들이 수두룩했어. 그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소득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대출을 받았어. 월급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원리금만 130만 원 넘게 갚는 상황인 거지. 여기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원리금이 160만 원까지 뛰어. 그러면 DSR이 53%를 넘기는 거야. 남은 돈 140만 원으로 월세에 식비에 교통비까지 내야 해. 저축은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게 다인 삶이 되는 거거든. 중년층은 빚이 크더라도 그동안 쌓아둔 자산이 있어. 집이 있고 저축이 있고 퇴직금도 있지. 근데 2030은 달라. 자산 축적 기간이 짧으니까 빚만 있고 갚을 방패가 없는 거야. 갑옷도 없이 전쟁터에 나간 거랑 같은 거야. 한 방 맞으면 버틸 수가 없는 구조거든. 자영업자 상황은 더 심각해. 전체 가계부채의 20%를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거든.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넘어선 상태야. 특히 지방 자영업자들이 부동산 하락과 매출 감소 이중고를 겪고 있지. 코로나 때 버티려고 받은 대출이 아직도 그대로야. 매출은 안 오르는데 이자는 매달 나가니까 버티는 게 한계에 달한 거거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연체의 도미노 효과야. 한번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든.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추가 대출이 안 돼. 급할 때 돈을 못 빌리니까 또 연체가 생기고 악순환에 빠지는 거야. 도미노랑 똑같아. 첫 번째 조각 하나가 쓰러지면 뒤에 있는 게 전부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연체는 절대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리면 안 되는 거야. 금융 취약성 지수라는 게 있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한지 보여주는 종합 지표야. 이게 2025년 4분기에 48.1을 기록했는데 장기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거든. 경고등이 켜져 있다는 뜻이지. 10을 넘으면 위험 구간이야. 지금 48.1이면 코앞까지 온 거거든. 기업 연체율까지 2.2%로 오르고 있어서 상황이 더 긴박해. 지금까지 얼마나 심각한지 봤어. 근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지키고 기회를 잡는 방법이 있거든. 위기가 오면 반드시 수혜를 받는 곳이 생기고 반드시 피해야 할 곳도 생겨. 지금 당장 내 통장을 지키는 구체적인 전략 3교시에서 제대로 알려줄게. 자, 마지막 교시야. 이 위기 속에서 내 돈을 지키는 법 지금 공개한다. 앞에서 위기 상황 충분히 봤지. 이제부터는 실전이야.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짚어줄게. 아까 말한 거 기억나지? 위기 속에서 통장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지금 알려줄게. 첫 번째, 당장 내 DSR을 계산해봐. 월 소득 대비 매달 갚는 원리금이 40%를 넘는지 확인하는 거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 한 달에 내가 갚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더하고 월 소득으로 나눠. 그 값이 0.4를 넘으면 위험 신호야. 80%가 넘으면 빨간불이야. 이 경우엔 고금리 대출부터 갚아야 해. 가드론 15%짜리가 있으면 이걸 먼저 없애는 거야.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를 끊어내는 게 핵심이거든. 낮은 금리 대출 놔두고 높은 금리 먼저 조지는 게 전략이야. 이자율 낮은 건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돼. 불난 곳부터 꺼야 하거든. 세 번째,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해둬. 최소 3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해. 갑자기 일을 잃거나 수입이 끊겨도 3개월은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이 있어야 연체를 막을 수 있거든. 비상금은 투자하면 안 돼. 주식이나 코인에 넣으면 정작 필요할 때 반토막 나 있을 수 있어. 무조건 현금이나 수시입 출금 통장에 넣어둬야 하는 거야. 그리고 신용점수 관리가 정말 중요해. 단 한 번의 소액 연체도 점수에 치명적이거든. 카드 사용액은 한도의 30% 이하로 유지하고 대출 건수도 가능하면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아. 신용점수가 높으면 위기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점수가 낮으면 급할 때 더 비싼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야. 평소에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 위기가 오면 수혜받는 곳이 반드시 생긴다고 했지. 지금 주목해야 할 테마를 알려줄게. DSR 규제가 강화될수록 신용평가, 신용정보 관련 기업들의 수요가 올라가 빚 관리 시장이 커진다는 뜻이야. 자산 관리 쪽도 마찬가지야.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돈 관리를 맡기려는 수요가 커지거든. 위기를 비즈니스 기회로 바꾸는 곳들이 여기야. 반대로 지방 부동산 개발사나 자영업 밀집 테마는 피해야 해. PF 부채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거든. 지금은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야.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고 한 곳에 몰빵하는 건 절대 안 돼. 수익 욕심을 조금 줄이고 손실을 막는 데 집중하는 게 이 시기 최고의 전략이야. 살아남아야 나중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 정리하면 이래. DSR 40% 넘으면 즉시 구조조정, 고금리 대출부터 갚고 비상금 3개월치 확보해. 신용점수는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는데 몇 년이 걸려.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게 답이야. 아는 것과 하는 건 달라.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실행해봐. 그게 진짜 공부야.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줄게. 시장이 흔들릴 때 실시간으로 위험 신호를 공유하고 바로 대응 전략을 세웠거든. 영상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야. 지금 이 영상 보는 동안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어제까지 안전하던 자산이 오늘 폭락하는 게 지금 시장이야. 혼자서 뉴스 찾아보고 판단하면 이미 늦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움직인 학생들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거든.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는 기본이야. 거기에 실시간 정보까지 더해지면 위기가 진짜 기회로 바뀌는 거지. 목요일에 반등 기회가 왔을 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만 잡을 수 있어.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다들 이번 가계부채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 혹시 본인 DSR 계산해 본 적 있어? 댓글로 알려줘.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 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 아래 링크에 나와 있어.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